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큐어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투자 포인트 정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도 체크해야 되고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 현황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 수익을 좀 실현시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다시 사실은 이런 것들이에요. 고점으로 올라간 것들은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많이 눌린 것 중에서 좋은 종목들 지금 또 찾을 때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대략 보면 우리가 한 달 정도에서 보름 주기로 여러분들 사이클이 좀 돌아가는 부분들도 여러분 좀 느껴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 일진전기가 사실은 보유 비중은 높지 않아요. 30% 정도 종목 비중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급등합니다. 미국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겠죠. 최근에 보면 AI 관련된 전력 수요 지금 상당히 크게 필요하다. 2030년까지는 어마무시하게 전력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SMR 소형 원전이죠. 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운이 좋은 거죠. 근데 조금 우리가 매수량이 좀 부족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같이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지금 뭐 4분기 같은 경우 3분기 조업일수 좀 모자라서 실적이 좀 덜 나오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눌리고 있는데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좀 길게 보신다 생각해 보면 충분히 또 지금도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저점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환경은 좀 갖춰진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루두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또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 선물 코스피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아주 뭐 간단합니다. 자, 위 상단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단이 줄어들었고요. 여기 구간에서 하루하루를 보면 어제가 거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그죠? 올라가면서 바로 꺾이는 이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구간이 어떻게 돼요? 스프레드가 상단 하단이 좁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방향성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오히려 하방 쪽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간을 좀 생각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것들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높은 점에 있는 것들은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 눌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또 우리가 숙련된 투자자들은 항상 장이 안 좋을 때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미션을 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보세요. 한 일주일 정도가 좀 괜찮게 올라오다가 상단은 막혀 있지만 어쨌든 좋은 거는 제가 양극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건 계속 치고 올라간다. 그것이 역시 바이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만도 좀 있었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우리가 또 저점 잘 잡은 것들 몇 개 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그런 거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가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저는 그닥 그렇게 아쉬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온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아마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TSMC 실적 뭐 잘 나오겠죠. 당연히 그거 뭐 생각 안 해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엔비디아 관련된 매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덜 나오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적으로 보면 조금 하방으로 좀 포지션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것이 다시 이렇게 또 열려주는 구간 이런 구간들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또 이게 눌리겠죠. 그럼 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여기가 보이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사리 속에서 우리가 또 시간을 조금 보내야겠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파도 타기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파도 타기 잘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시그널들 좀 보실 때 코덱스 레버리지가 잘 움직이는 구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 오늘 운발 좋게 잘 올라갔습니다. 저는 뭐 조금 더 여기서 분할 매수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매수를 못해서요. 일단 뭐 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쪽에서 초병을 하고 중간에 잡아둔 거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계획을 좀 세웠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일단 뭐 비중이 뭐 우리가 30% 정도 종목 비중 있다 하더라도 상승한 거니까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어때요? 당연히
익절 라인 자꾸 여러분들이 드리블 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이런 것들이죠. 제가 물량을 말입니다. 지금 종목 비중 30%밖에 못 잡긴 했지만 저것이 다시 한번 또 내일 또 상승을 하고 또 시간의 거래상에서도 플러스가 나올 때는 또 전체 종목의 또 한 10% 정도는 또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해주죠. 왜? 하루에 주가라는 것이 예를 들면 전일 것까지 훼손할 정도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갖다 보존하는 차원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 때는 따로 또 수익성을 위해서 좀 더 위로 올라간다 이럴 경우는 이 구간에서 좀 잡아주는 것들이죠. 근데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 종가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상승할 때도 어떻게 조금 더 물량을 늘려가면서 수익성을 좀 극대화해 볼 수 있는 것까지 요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병을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세미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윗단에서 잡을 때는 말입니다. 물량이 분할 매수라고 해서 물량 20, 30 정도는 잡아줘야지 상승할 때 어때요? 우리가 따라가서 또 그 물량도 잡고 수익성도 어느 정도 잡고 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건 뭐 요령인데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진전기에 대해서 이번에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걸 좀 강조했던 내용을 좀 제가 유효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매수를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또 드리블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눌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개의치 마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게 4분기 실적을 보고 가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잠깐 쉬었다 가는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류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가장 가이던스가 좋은 건 감성 코퍼레이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화성 엔터프라이즈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오늘 말입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진짜 제가 잠깐 아파 사진을 올려드리긴 할 텐데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쭉 떨어졌다가 쭉 치고 올라오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 눌림자리, 그 기회를 잘 안 주네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회를 보면서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항상 놓치는 거죠. 뭐 할 수 없겠죠. 이제 그러나 그렇게 짧은 순간에 내려왔다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대부분 못 잡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알람을 좀 걸어 두시거나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증권 플러스 같은 그 앱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알람을 한 50개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포지션을 잡거나 이렇게 매수 포지션이죠. 그런 것도 잡거나 이렇게 하실 때나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알람을 좀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수익 나신 분도 없고 손해 나신 분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다시 들어갔으니까요. 그렇죠? 이 라인 딱 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급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포트폴리오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포트폴리오 제외하고요. 좀 더 사실은 이런 쪽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왔으면 좀 더 늘려주고 가는 게 맞겠죠. ESS에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도 성장이니까 놓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강심장인 전 눌림이 난 비중이 많지 않아 라고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거나 아니면 사실 매도 안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때 저희가 이야기 드렸던 거니까 그분들은 홀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라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람을 좀 걸어두려고 해요. 27,000원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지금 121 이동평균선인데요. 그 자리 어디가 저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작용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 요 라인인데 28이잖아요. 근데 여기 조금 아래쪽에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일봉은 좀 더 크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27,000원 정도 수준에서 다시 한번 또 시그널 걸어두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가까지 가는 구간까지 전 알람을 걸어놨어요. 13,500원에. 그래서 계속 한번 홀드하고 가야죠. 무조건 다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른 그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CMO, CDMO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파형이 깨졌어요.
하방으로다가 배드 시그널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저는 ST팜이 있는데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리해 버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뒤에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 유바로직스 같은 경우는 콜레라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등등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뭐 큰 이슈는 아닌데 저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요. 뭐 대표이사 인터뷰도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가장 우리가 좀 관심이 있는 건 사상 최고 실적을 갖다가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씩 뭐 글쎄요 한 번에 쭉 치고 갈지 아니면 조금 쉬었다 갈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중간에 이미 올라왔잖아. 여기 매물대를 좀 통과한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큰 매물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만 따라주면 뭐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땅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수급 현황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알람을 걸어두세요. 아시겠죠? 제가 증권 플러스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쓰는 앱이라서. 자, 엔젤 로보틱스, 제가 말씀드린 전략 있죠. 28,000 아래서 잡자. 그럼 뭐 몇 번 잡았겠습니까? 여기 하루, 그죠? 여기 하루 이렇게 잡을 겁니다. 오늘 종가 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평단 조절을 갖다 잘 해주셔야 돼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잡고요. 여기죠. 여기서 한번 잡고, 여기서 한번 잡고, 여기 오늘은 이제 캐시점 마크입니다. 오늘 일단 종가를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올 겁니다. 제가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 뭐 양봉이어서 제가 종가 기준으로 또 잡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도 평단은 한 27,000원 정도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과연 내가 지금 이 아랫단에서 제가 우리 전략 자체가 그거였잖아요. 이 구간, 이 크게 양봉 터진 이 구간 안에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잖아요. 어쨌든 제 계획은 그래요. 뭐 그렇게 해서 잡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이 구간까지 들어오는데 양봉 몇 개 들어오겠어? 한 5개밖에 안 들어오겠죠.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계획도 좀 생각하고 성급하게 내밀지 말면서 또 기다려주는 그런 또 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때도 보통 보면 어떤 구조를 가져요? 21, 2평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크로스 나오고 다시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턴하는 거 이것이 그 기본적인 우리가 패턴이나 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어디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직 그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글쎄 이건 또 사실은 뭐 2025년 CES에서도 또 관심을 많이 받을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굳이 버릴 생각은 전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홀드 한건 해야죠.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우리가 뉴스를 기다리고 모멘텀 플라이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유일하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DB하이텍만큼은 홀드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전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홀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형 깨지지도 않고 아랫방도 뭐 열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좀 눌리면 매수가 좀 들어오고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상당히 공방전이 심하죠. 사실 이 아래쪽으로 뭐 던질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전 딱 이거 하나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일단은 관망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도 잘 해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4만원 안 되면 들어가면 그냥 매수하고 이렇게 가능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 잘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뭐 양봉 매수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자, BNT 같은 경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구간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요거 수익 내고 여기 이제 여기 어디서 매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가지고 근데 이 구간에서 제가 그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은 지금 PNT 같은 경우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 생각을 해서 뭐 비중도 제가 볼 땐 조금씩 만들어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뭐 특히 뭐 추가적인 매수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고 평단 조절을 아주 완벽하게 끝내지는 않았는데 좀 더 지켜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생각이에요. 여기서 이제 양봉 하나 더 들어오면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매수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평단 조절 조금 하면 대체적으로 뭐 이 라인 120일 라인 정도. 실제로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여기 60일 2평과 여기 20일 2평 있고 120일 2평 이렇게 있는데 60일 2평 이제 선회하려고 그러면 그죠? 이게 좀 일봉이 아래로 눌렀다 올라가야지 이게 좀 선회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고 BNT의 수주 잔고가 있는데 이건 뭐 결국은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리 뭐 업황이 안 좋아도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닥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닌 듯하다 생각해서 계속 일단 홀드 앤 드리볼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사실은 고민이 많았던 게 ST팜을 제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정리를 할까 말까 사실은 시그널 정도는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아침 일찍 저는 정리했습니다. 녹화하기 전에. 그래서 사실은 이거 손해도 안 보고 조금 플러스 상태로 마무리하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반부에 이야기 드린 내용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선물지표가 확장 구간에서 다시 수축 구간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상하단이 좁아지게 되면 통상적으로 보면 높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 어때요? 예, 하락으로 좀 전환을 합니다. 그 업종이 바이오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급이 원활한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집중돼서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배드 시그널 나오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내일 뭐 양봉이 들어온다 한데도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대하다가 매수를 잡아줄 생각을 좀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구간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럼 셀트리온도 하방이고요. 자,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관련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잘 생각을 해보죠. 물론 오늘도 수급이 좋은 놈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그널이 좋으면 홀드하고 가는 것들이 많은데 시그널이 안 좋다라고 한다는 것들은 어때요? 예,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포트폴리오 제외시키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눌리면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